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19일 수요일 아침 김주현입니다. 국가 기념일이 아니라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매년 6월 19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즐기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세계 산책의 날입니다. 네, 조금은 느리게 걷는 것, 잠시 여유를 누리는 것,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산책의 날이라고 하니까 느리게 걷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산책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달래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균형 감각, 유연성 등을 자연스럽게 키워줘서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상 위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또 이 산책의 장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도구도 따로 필요가 없고요. 장소의 구애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산책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여도 좋고요. 아니면 혼자서 자연을 벗삼아 걸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비 소식이 있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남 북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안개도 말썽입니다. 비가 내리는 충남 북부 지역과 충남 서해안,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1km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20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북부 지역에서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개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9도, 아산 28도, 세종과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안 25도, 홍성 27도, 보령 2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에서 1m, 북부와 남부 앞바다는 0.5m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오늘은 세계 산책의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보면 여행지는 물론이고 도심 곳곳에서도 이 멋진 산책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주로 걷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산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산책로를 소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강력 추천,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요. 네. 내가 거기 가봤더니 참 멋진 산책로가 있더라. 이런 것도 좋고 내가 자주 다니는 산책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도 좋고 아무튼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산책로 추천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산책로들 말씀하시던데 오전에 비 소식 있고 오후에나 갠다고 하니까 아침이 좋다 쭉 보시고요. 오후에 저녁 식사하시고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좋죠, 예.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고 여유가 생긴다. 어디 그것뿐이에요. 맛있는 음식 생각해봐. 얼마나 기분 좋아져요. 맞아요.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그래서 먹으면 너무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기분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 맛있는 거 해먹자 그러면 뭔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것도 있을 테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텐데 불 앞에서 음식할 생각하면 아유 고개부터 절레절레 너미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오죽하면 이 소리들 하시겠어요.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초고속으로 초모딱지도 떼고요. 너미 해준 음식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하는 비밀 병기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한번 만들어두면 두고두고 써먹는 보석 같은 레시피 만능 양념장.
지금 만들러 갈게요. 아우, 매일같이 뭐 먹나 이 걱정 좀 안 하고 살면 안 되나. 만능 양념장으로 만들어. 이게 뭐야? 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이거 궁금하면 뭐로 검색해. 선생님을 찾아가자. 선생님. 만능 소스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 어떤 방법을 써야 어떻게 만들어야 이 입맛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뭐 많은 소스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오늘은 저만의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만의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재료부터 공개할게요.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파, 생강, 그리고 양파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아니 여기 있는 재료들은 집집마다 냉장고를 열면 다 드러나는 파마늘 양파. 아니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네, 모든 집들이 다 냉장고를 열면 정말 나오는 평범한 재료들이죠. 나만의 비법이라 하셨잖아요. 네, 네,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율이죠. 비율. 네. 그럼 파부터 먼저 썰어볼까요? 네. 약간 큼직하게 한 5mm 정도. 지금부터 만능 양념장의 핵심 황금 비율 알려드립니다. 다진 파는 되도록 많이 파 2개가 들어가고요. 양파 반 개, 생강 1스푼을 섞어주세요. 간장을 좀 넣어서 숨을 좀 죽일게요. 다진 재료들 위로 간장 2스푼, 고춧가루도 2스푼 얹어주고요. 마지막 재료 고추장을 듬뿍 넣어주면 된대요. 네, 큰 술로 뜨셔가지고 네네. 네, 5번 내지 6번 정도 넣어주시면은 네, 1컵 반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 30분 정도 숙성을 시키시면 아주 맛있는 양념장이 됩니다. 뭐 그 정도 못 기다리겠어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양념장에서 깊은 맛이 난다는 거 알고들 계시죠? 드디어 완성이에요. 파와 고추장이 듬뿍 들어간 만능 양념장 맛이 궁금한데요. 특별한 나만의 비법 만능 소스라고 하셨는데 네. 아유 집집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 집도 그만큼은 해요. 그렇죠. 뭐 별다를 거 없어 보이네. 네, 네, 라고 네. 하실 것 같단 말이죠. 네. 이 맛을 좀 볼게요. 네, 네. 비율이 중요하다 하셨고 그럼 또 어떤 맛을 낼지. 그냥 입에 쫙 달라붙는 이 맛. 맛이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뭐 불에 조리하고 바글바글 끓이고 조리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비율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네. 알겠네요. 네, 네.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똑주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걸 이고지고 한번 가볼까요? 네, 주부님들의 반응 궁금한데요. 요 맛이 어떤지 평해 주세요.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야, 솔직히 그냥 말문이 터져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네. 그렇게 깜짝 놀랄 맛이에요? 이걸로 이것저것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낙지 같은 거 이렇게 어떤 거 하고, 네. 뭐 도란이나 뭐 저 더덕 무침 할 때. 만능 소스입니다. 그 이름이 붙여져도 될까요? 맛있어요. 어떤 음식들하고 찰떡궁합인지 뭘 하면 맛있는지 제가 알아가지고 올게요. 네, 꼭 알려주세요. 혼자 말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알려드립니다. 아, 이 양념장으로 다 가능한 음식들이고요. 예, 그 부재료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지잖아요. 네. 이 소스의 양을 조절해서 맛을 내시면 됩니다. 뭐 더 들어가는 거 없이 이 소스 하나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은 뭘 좀 만들까요? 아,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돼지고기 두부찌개예요. 찌개를 이렇게 쉽게 만들다니 깜짝 놀라실걸요? 일단 돼지고기에 양념장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친 뒤에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고기가 익었다 싶으면 멸치 육수를 부어서 끓여주는데요. 간을 맞추기 위해서 양념장을 조금 더 넣을게요. 양념장은 간을 봐가면서 넣어주고요. 냉장고 속 짜투리 채소와 두부, 파를 듬뿍 올려서 바글바글 끓여주기만 하면 오케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에요. 내친 김에 만능 간장 비법도 공개합니다. 파는 좀 많이 청양고추 2개를 송송 썰어서 준비하고요. 그 위에 깨소금 1스푼을 넣고 진간장을 2컵 부어줍니다. 노릇하게 지져낸 두부 위에 척 올려서 조리면 짭조름한 게 군침이 절로 돋는 밥도둑 두부조림이 완성되고요. 만능 간장, 만능 양념장만으로 차려낸 상다리가 휘어지는 밥상. 눈으로라도 맛 좀 보세요. 만능 양념장으로 끓여낸 돼지고기 두부찌개.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끓여서 오래 두고두고 끓인 것처럼 이렇게 맛이 좋아요. 뭐 하나 하려면은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네네. 맞는 간장하고 맞는 고추장이 있으면은 그 번거로움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두말할 필요 없는 두부조림에 역시 콩나물 밥까지. 왜 그날 컨디션이나 내 입맛에 따라서 같은 찌개를 끓여도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걱정 없이 맛있는 한상을 차릴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저녁에 뭐 올릴까 뭐하러 걱정해요. 고추장 소스, 간장 양념만 있으면 네네. 글쎄 코다리 조림도 괜찮을 것 같고 골뱅이를 좀 무쳐볼까요? 그쵸. 아니면 소면을 삶아서 비빔국수를 할까? 아 이것도 행복한 고민이네. 오늘 저녁은 요걸로 뭘 해야 되나? 자, 이번엔 우아하게 칼질 좀 해봅시다, 우리. 요거 하나면 다 돼요. 양식용 만능 소스 만들어 볼게요. 이게 만능 소스라니까. 일단은 요 입이 검증하고 싶어요. 대체 그 맛이 어떻길래 만능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그 질감은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된장 고추장처럼 아주 되직한데 새콤한 끝에 고소한 맛도 배이고요. 익숙한 그 마늘 향내? 이게 만능 소스예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안 셰프에게 직접 배우는 만능 소스. 재료는 블랙 올리브와 마늘, 파마산 치즈에 올리브유, 소금, 후추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몽땅 다 재료를 꺼내 놓으셨다고 했는데 너무 단촐한 거 아니에요? 이 치즈와 마늘과 이 블랙 올리브가 합쳐져서 되게 환상적인 맛을 낼 거예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일단 마늘부터 다져보는데요. 아니 그동안은 이렇게 점이고 다지기만 했지. 네. 야, 이렇게 칼날로 눕혀서 탁탁 내리치네요. 네. 향 많이 나게 할 때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다진 마늘부터 믹서기에 넣고 파마산 치즈는 다진 마늘의 2배, 치즈와 같은 양의 블랙 올리브도 그 위에 올려주세요. 마늘이 자작할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세요. 그냥 기본간 한다 생각하세요.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뿌려준 뒤에 믹서기로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갈아주면 양식 만능 소스 블랙 올리브 페스토 완성. 양식이라고 지레 겉부터 먹기 쉬운데 그러실 필요 없겠죠? 이 만드신 거는 얼려서 보관하셔도 되시고요. 나중에 좀 숙성을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좀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 숙성시켜요? 한 3일 정도 숙성시키시면 맛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특별히 오셨으니까 제가 요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소스로 뭘 해먹나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우선 바게트 빵과 시금치, 크림치즈와 햄을 이용한 햄치즈 파닌이에요. 일단 바게트를 하나 준비했고요. 바게트 빵은 먹기 좋은 사이즈로 나눠서 반으로 잘라놓고요. 이게 반 이렇게 가른 빵 위에다가 아까 만든 만능 올리브 소스 오, 잼 바르듯이. 이렇게 아니 뭐 이런 거라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쪽 면에는 방금 만든 만능 소스를, 다른 쪽 면에는 크림치즈를 바르고요. 시금치와 햄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소금, 후추를 살짝 뿌려주면 햄치즈 파니니 완성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쉽죠? 소고기 버섯 필라프, 거기다 간단하게 스테이크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필라프입니다. 소고기 안심과 느타리, 새송이 버섯을 손질해서 볶아내고요. 밥과 만능 소스를 함께 넣어서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스테이크는요, 더 간단해요. 안심 부위를 간한 뒤에 구워내고 생크림과 만능 소스를 함께 끓여주기만 하면 된대요. 소고기 버섯 필라프와 안심 스테이크가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감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해먹을라 치면 반나절을 걸릴 요리들이 세상에 소스 하나 있다고 뚝딱. 그것도 코스로 준비가 되더라니까요. 이 침샘을 자극하는 저 영롱한 자태 좀 보세요. 세상에. 지금 이 올리브 페스토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이 만능 소스 하나로 야 한상이 차려지네요.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고추장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많이 만드신 다음에 얼려서 사용하시고 또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 맛부터 보고 싶어요. 네, 한번 맛보시죠. 어떤 맛을 낼지 일단 요 필라프 볶음밥부터. 네. 마늘, 블랙 올리브, 치즈 거기다 올리브유가 들어간 간단한 소스일 뿐인데 마늘의 진한 향 덕분인지 풍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필라프, 스테이크, 파니니 이 세
4가지 요리가 만능 소스 하나면 된다니까요, 글쎄. 어떤 요리든지 그냥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네, 이 요리 말고도 피자 소스 대신 바르셔도 되시고요. 네. 뭐 파스타 같은 데 넣어서 같이 요리하셔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만능 소스 언젠가 만들어봐야겠다.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겠는데? 네, 네, 맞아요. 요리가 너무 쉬워지잖아요? 네, 요리가 쉬워집니다. 요리가 쉬워지는 만능 소스, 만능 양념장. 끼니 때마다 요리해 먹는 게 일처럼 느껴지신다면 일단 만들어 놓고 사용해 보세요. 요리가 10배는 더 쉽고 즐거워지실 거예요. 네, 이 만능 양념장 만드는 법 잘 보고 왔습니다. 예, 보니까 특별히 어렵거나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만드는 법도 재료부터가 뭐 냉장고만 열면 다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황금 비율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된다니까. 지금 좀 당장 만들어 볼까? 나도 요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라는 분들 계시면 샵 버튼 누르시고 2925번으로 문자 올려주세요. 찾아가겠습니다. 사실 뭘 먹을지가 이제는 정말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념장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한식 양념장으로는 뭐 무침부터 볶음, 찌개 다 되는 거고요. 뭐 서양식 그 만능 소스도 만들어 드렸는데 레스토랑이 별거예요. 이 소스 하나 있으니까 근사하게 차려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뚝딱. 일단은 시간이 그냥 절약된다는 거 그리고 맛도 낼 수 있다는 거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보세요. 네, 네. 이 떡주부가 소개하는 만능 양념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퀴즈 맞추고 선물도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수요일 코너죠. 궁금한 거 이슈 요거만 찬찬히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준비합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지중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무 열매로 익으면 까맣게 변하죠.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만능 소스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노화 방지와 항염, 혈압 조절 효과가 있어서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월계수, 2번 올리브, 3번 토마토. 네. 김정은 아나운서는 예전에 그 뽀빠이 만화 기억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예. 그러면 누군가가 뽀빠이 도와줘요 하면은 이렇게 달려가곤 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딱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어렵지 않게들 이 문제 고르실 것 같습니다. 뭐 까맣은 열매라고 했으니까 토마토 요거 저쳐 넣으셨을 것 같고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확인하죠? 정답은 2번 올리브였습니다. 올리브는 체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등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장수식품입니다. 네, 이 지중해 지역 장수 음식 올리브 챙겨 드시면서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은 우리나라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이자 자타공인 축구 천재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안정환, 2번 류현진, 3번 이강인. 다들 아실걸요? 보기가 참 쉽죠? 20세 이하인데 두 분은 20세 이미? 이하는 아니죠. 네. 예. 보기 제 이름 한번 넣어주시지. 4번 김경석. 네. 이런 만족하세요? 네. 자, 오늘 문제들이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술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이강인이었습니다. 현재 스페인 발렌시아 CF 소속으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메시 이후에 14년 만에 만 18세 나이로 골든볼의 영예를 나누면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덕분에 그간 행복하셨죠.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대표 선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여름철이면 아우 여기저기 그냥 쑤시고 결리고 더하네. 이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OX 퀴즈로 함께 풀어봅니다. 50견은 50대에만 나타나는 증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네.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긴 하는데요. 어떤 얘기예요? 50세가 되면 50견 아니야? 조금만 아프다 그래도. 조금 아파요. 그렇죠. 네. 근데 50대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주로 나타난다고 해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예. 문제도 함정은 있을 것이다. 네. 네네. 보니까 50대에 만 여기가 딱 걸리네요. 네. 만 O냐 X냐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50견은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긴 한데요. 최근엔 젊은 층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30견, 40견이라는 신조어를 낳고 있기도 하대요. 네, 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어깨 근육을 풀어주면 이 50견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이미 뭐 선풍기들은 돌리고 계실 거고 본격적인 이제 에어컨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다음 중에서 안전한 에어컨 실외기 관리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동 시에 차광막 벗겨내기, 2번 설치 시에 벽과 10cm 간격을 유지, 3번 주변 이물질 청소. 아닌 거 골라주세요. 네, 관리법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뭐 단어 중에 어떤 직사광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단어가 있긴 했어요. 예. 네. 그런 단어에 좀 이렇게 유심히 생각이 든다면 네네. 정답이 보이지 않을까. 뭐 더우니까 옷들이야 벗겠지만 얘는 열받아서 안 된대요. 자, 천천히 보기만 잘 읽어도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가동 시에 차광막 벗겨내기. 이거 아니에요. 실외기는 가동 시에 많은 열을 발생시키죠. 반드시 환기가 되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차광막을 쓰는 게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길이랍니다. 네,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차광막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최근에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 심심치 않게 접하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홍콩 시민들. 추산에 따르면 시위대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홍콩 정부가 통과시키려 한 이 법안에 반대를 하면서 시위를 펼쳤습니다. 과연 이 법안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죠. 1번 송환법, 2번 의료법, 3번 통신비밀보호법. 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콩 시민들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그런 법안인데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게 무고한 시민도 또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홍콩 시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구나. 이미 뭐 벌써 끄덕끄덕 하시면서 답들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송환법입니다. 원 명칭은 범죄인 인도 법안입니다. 무고한 홍콩 시민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시위가 연일 이어졌는데요. 이에 홍콩 정부는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한 발자국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을 것 같은데요. 행운의 주인공 공개합니다.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9109번님, 7885번님, 7925번님 세 분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만능 양념장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만드는 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맞아요. 일단 제가 맛을 보고 싶거든요. 네네. 저도요. 우리 똑주부 한번
가져와 주시면. 김치 냉장고에서 잘 숙성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만드는 것보다 한 3, 4일, 사흘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더 맛있다고 하니까 예. 찌개를 좀 끓여드릴까? 골뱅이를 아니, 무쳐드릴까? 그냥 양념장만 주셔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범부사관 30명을 선정을 했고요. 의미 있는 탐방길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네, 나라를 잃은 우리 선조들은 우리 땅이 아닌 중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여러 도시를 옮겨가면서 독립운동을 이어왔습니다. 네. 자, 이 투철한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그 발자취를 천천히 따라가 봤습니다. 네, 대전 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 제작팀이요. 그 특별한 길에 동행을 해서 5일간의 시간을 직접 취재했는데요. 지난 100년 역사의 현장 속으로 지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발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6회 공군 그리고 해병대에서 선발된 모범 부사관 30명이 국외 소재 독립유적지 탐방에 나섰는데요. 그 특별하고 뜻깊은 여정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아 떠난 첫 번째 장소는 중국 상해 특별시입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마련된 국외 소재 독립유적지 탐방. 100년 전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부터 찾았는데요. 중국의 동쪽인 이곳 상해에 임시정부를 처음 꾸렸던 이유. 외국인이 많은 무역 거점 도시이자 국내외 상황을 알리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해의 명동으로 통하는 신천지 거리엔 임시정부 요원들과 가족의 숙소로 쓰였던 영경방이 있습니다. 김구 주석도 상해에서의 시간 중 유일하게 가족과 함께 보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이 독립을 갈망하고자 해외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국방의 의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같이 탐방에 참석함으로써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데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깨닫고 향후에 그걸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해 북쪽에 위치한 루신공원, 옛 홍구공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잔잔한 초여름의 풍경이 펼쳐진 이곳에 매헌 윤봉길 기념관이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염원했던 청년 윤봉길. 1932년 4월 29일 그의 용기가 조국을 살리는 불꽃이 됩니다. 일본 일왕의 생일이자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이 열리던 날 25 윤봉길은 민족의 울분을 담아 힘껏 폭탄을 던집니다. 이 의거가 기폭제가 돼 세계를 향해 대한의 독립투쟁을 알렸고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게 됩니다. 수억 명의 중국인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혈혈단신 대한의 청년이 해낸 이후 윤봉길 의사를 추모하는 중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의사를 존경한다는 현지인도 정갈한 글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그 윤봉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중국
그 국민당과 또 각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항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던 장소이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께서 거기에 수통 폭탄을 던지심으로 인해서 중국의 물질적 그리고 재정적 그게 우리 임시정부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지 않는가 싶어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 후 백범 김구를 포함한 임시정부 요원들은 일제의 감시와 검거를 피해 상해를 떠나 임시정부의 거처를 계속해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첫 번째 피난처. 중국 7대 고도 중 하나인 항주에서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당초 여관 건물에서 시작된 항주 임시정부. 다행히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호숫가 동편으로 옮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임시정부의 활동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현재는 항주시의 지원으로 옛 모습을 복원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전시관이 구성돼 있습니다. 걸음을 옮겨 찾아간 곳은 바로 김구 주석이 거처했던 피난처입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있던 백범은 임시정부 요원들과 함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요원들은 항주로, 백범과 몇몇은 상해와 항주 사이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가흥으로 은신하게 됩니다. 일본의 추적을 따돌리고 김주석이 피신할 수 있었던 건 중국 국민당 원로 저보성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보성은 한국 독립을 후원했던 인물로 당시 일제의 만주 침략에 대항해 싸우던 동북의용군 후원회장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김구 주석을 지켜줬던 저보성. 항일 투쟁과 해방을 향한 염원이 그 둘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가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보성의 며느리 주가예의 별장이 있습니다. 저보성은 집부터 며느리의 별장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은신처로 내어줬는데요. 특히 이곳 별장은 호수와 연결돼 있는 통로가 있어서 급히 피신할 수도 있었고 임시정부가 있던 항주로도 운하를 통해 이동하기 편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흔적들. 당시 사용하던 유물들이 아직까지도 잘 보존돼 있는 이곳. 지치고 고단했던 삶의 모습들이 켜켜이 쌓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저보성 가족 이쪽들은 저희가 처음 사실 듣는 그런 얘기라서 이게 저희 대한민국 같은 민족이 아닌데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분들도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의 이 거처나 이 생활 환경 그리고 이동 동선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오니까 이 애국심 그리고 책임감, 사명감 같은 거를 이렇게 약간 배울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제 앞으로 군 생활을 앞으로 좀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대륙이라는 이름답게 열차 이동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경에서 중경으로 기차로 이동하는 데만 9시간. 대륙 횡단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대목입니다. 중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을 불태웠던 도시인데요. 이곳 중경 기강에는 충남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동영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동영 선생. 높은 건물 사이 비스듬히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무너져 내린 담벼락 표지판만이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중국 중경. 중경특별시의 한 시장 건물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광복군 사령부의 옛 거주지인데요.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올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 항일운동 유적지와 독립투사들의 흔적, 그 보존을 위해 우리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제의 패망과 중국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해방비 거리. 중경에서 가장 번화한 이 상징적인 장소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도 있습니다. 1940년 중국 국민당과 이곳 중경까지 오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의 동쪽 끝 상해에서 중원까지 이동하면서 품었던 독립에 대한 열망.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곳 중경에서 광복대까지 보다 극렬하게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 1991년에 도시개발 계획으로 존립 위기가 있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복원을 통해 지난 2000년 지금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졌고 내부에는 당시 사용되었던 물품들이 정갈하게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흔적을 따라간 국외 소재 독립유적지 탐방. 30명의 대한민국 모범 부사관들과 함께한 4박 5일간의 시간들. 그 특별하고 뜻깊은 여정을 눈에 담고 마음에 그리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습니다. 자랑스런 대한의 후손으로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요. 전에는 사실 조금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신병교육대대에서 제가 근무 중인데 훈련병들한테 조금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나라를, 군인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군인 신분으로서 꼭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꼭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군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서 제 군 생활에 좀 더 발판이 된 것 같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독립군의 노고와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필승!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필승! 이영만리에서 부르짖었던 독립을 향한 외침, 그리고 임시정부의 숭고한 정신.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0년으로 우리가 간직해 가야 할 대한민국의 기억입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다시 한번 가족 여러분에게도 대한민국 독립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이번에 탐방을 떠났던 부사관 30명은요. 아무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더 남달랐다고 하죠. 그래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 숭고한 희생 정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덧붙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향기를 따라서 장미꽃이 만발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꽃보다 남자 오승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여기선 절대 향수를 칙칙 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향수보다 더 강한 향기가 온몸을 감쌀 테니까요. 백만송이 꽃은 피고 자, 그야말로 꽃천지 산적 장미농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을 물들인 꽃향기의 정체. 형형색색 흐드러지게 핀 장미동산인데요. 먼저 꽃보다 아름다운 여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새송이가 있습니다. 네. 보세요. 이게 의정부야. 보시니까
이쁜 제가 이뻐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장미에 관련된 저 장미 알아요. 네 아세요?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이 이행시 갑시다. 네. 자, 와서 이라고 뽐내는 장미가 아까워. 그래도 늙었지만 당신 사랑해. 아니 저는 농장인데 그세요? 저희 농장보다 한 100배 더 좋으네요. 어떤 거 하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요. 네, 그래서 노래하고 정말 그 너무 좋아서 감탄하고 갑니다. 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도 정례 빨장부터 수줍은 백장미까지 은은한 장미 향에 마음이 멍글멍글. 그렇지 않은 예쁜 곳이 산청인데 그 예쁜 산청에 더 예쁜 꽃이 폈습니다. 장미. 예, 고맙습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예, 250여 종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예. 거기를 지금 이 농원을 가꾸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한 10여 년 됐습니다. 예. 2008년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됩니까? 다른 꽃들보다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 장미는 꽃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제가 이 선친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적당하게 산골에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장미를 해서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을로 처음에는 시도를 했었는데 가시에 찔리지 않고선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는 말처럼 꾸준히 정성과 사랑으로 가꿔온 장미농원. 하나 둘 셋 넷.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한 즐거움 그 다음은 모르는데 비었다 가시들은 좋다 쥐어돌래 저주 아무것도 모르겠다 자, 손녀가 있고 하나 둘 셋 손녀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 오는 사람마다 또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손녀한테도 한 말씀. 우리 손녀 예쁜 애인 만나갖고 데이트하러 와요. 손녀분도 할머니께. 할머니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고마워. 그래 나 건강해서 내년에 또 오자. 꽃을 사시 옷 사신 거예요 지금? 아우 나 화장도 안 했어. 안 돼. 괜찮아요. 어차피 꽃인데. 야 이거 많이 보던 붉은 장미 같은데 그죠? 예. 아 그래요. 예. 어디 심으시려고요? 들어오는 입구. 집에다가? 예. 터널 만들게 저런 식으로. 예. 여기 분들 보니까 비농 기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어머님도 기촌이신 거예요? 그냥 기촌했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온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한 4년 돼가요. 어떠세요? 살아보시니까? 몸도 안 좋았던 게 몸 자주 움직이니까 그냥 이제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고 참 좋아요. 거기다 힘들도 되고. 예쁜 꽃까지 심으시니까. 예. 두고 보고 싶은 만큼 장미꽃 분양도 인기였습니다. 요거 어디다가 심으시게요? 앞마당에. 앞마당에다가 예쁘다. 네, 요 신덕면에 전원주택을 짓거든요. 예.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장미 축제 한다 해가지고. 먼지 가니까. 장미를 좀 추가로 좀 더 살라고. 예. 그래 왔습니다. 이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네요, 아버님. 심고 이렇게 하시고. 요런 장미들은 이건 진짜 특이합니다. 정말로 네네네. 그 흑장미에서 돌연변이가 되져가지고 생긴 건데 정확한 내가 이 품종명은 학술적인 거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마 농가에서 부르는 거는 호피무늬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호피장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겼지만은 다른 가지에서는 이렇게 흑장미가 나와요. 다음에 나오는 요 가지에서는 노란색 장미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희귀한 장미입니다. 뿌리는 하는데 그죠? 예. 평소 보기 힘든 독특하고 다양한 품종의 장미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수채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미꽃들.
우리가 이왕 갖다 놓은 장미가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그런 장미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면서 우리 적어도 화단에는 한 그루 이상의 장미가 보급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장미를 재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연중에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꽃을 볼 수 있는 화목이 장미 외에는 특이한 게 없어요. 그저 화무시비롱이라고 열흘 정도인데 장미는 적어도 6달 정도는 꽃을 볼 수 있다. 이런 매력에 느껴가지고 계속 운영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쇠기 장미 이행시. 장미가 아름답고 향기롭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우리 부인만큼은 아름답고 향기롭지를 못하다. 탐스럽고 아름다운 장미의 유호. 천연 향기에 제대로 취했던 하루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꽃이 장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쉽게도 6월부터는 꽃이 떨어집니다. 축제는 끝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가을까지 그야말로 장 피는 꽃이 장미꽃이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는 분이 계신다면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장미꽃 한 송이 선물하는 거 어떨까요? 장미 한 송이 선물해 주세요. 네, 이 꽃을 보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향기로운 장미꽃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즐거운 노래, 게다가 센스 있는 이행시까지 술술 나오는 현장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 장미를 비롯해서 노란 장미, 흰 장미, 검은 장미, 거기다가 호피무늬 장미까지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5월부터 늦가을까지 다양한 장미꽃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꽃 구경 가려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날씨는 어떻게 될지 우리 지역 날씨 다시 한번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잔뜩 흐린 가운데 충남 북부 지역에는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안개도 말썽입니다. 비가 내리는 충남 북부 지역과 충남 서해안, 일부 내륙에는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21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전까지 충남 북부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개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난 29도, 아산 28도, 세종과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안 25도, 홍성 27도, 보령 2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에서 1m, 북부와 남부 앞바다는 0.5m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조타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걷기 좋은 산책길들 많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2260번님, 보령시 무궁화 수목원의 편백나무 숲입니다. 공기 좋고요. 몸에 좋은 피톤치드 향이 솔솔 나는 인기 산책로입니다. 편백나무 숲이면 진짜 공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보령 무궁화 수목원이군요. 네. 예. 4411번님,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곳 공주 정안천 생태공원입니다. 가운데 연못이 있고요. 한쪽에는 정안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군요. 와, 여기 진짜 좋은데요. 정안천. 예, 산책하기 걷기 좋은 곳입니다. 네. 0795번님, 서산에 있는 부춘산, 아이들과 산책하기 좋습니다. 산 중간에 유아숲 체험하는 곳도 있어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와, 진짜 곳곳에 좋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김밥 하나 싸가지고 가서 저기서 이렇게 앉아서 먹어도 참 술 맛있을 것 마시겠죠? 같아요. 예.
6204번님, 저희 고장 논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논산 시민공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산책하고 마무리로 조교까지 하면 피로도 풀리고요. 금상첨화 아닐까요? 우리 시민공원으로 놀러와요. 조교까지 할 수 있군요. 네, 예. 밤에도 예쁘네요, 심지어. 그러니까 야경도 예쁘고요. 네. 야경을 보면서 조교. 괜찮습니다. 네. 2411번님, 한밭 수목원 추천합니다. 예쁜 꽃들과 연두빛 나무, 연못 등 모든 게 갖춰져 있죠. 유모차 끌고 산책하기 참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도시락도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아, 좋죠. 돗자리도 그래요. 챙겨가세요. 그래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이런 큰 수목원이 있다는 거 대전 시민들은 복 받은 거죠. 뭐. 맞습니다. 0089번님, 나만의 산책로는요, 공주에 있는 재민천변입니다. 벽화도 있고요, 7, 80년대 추억이 있는 거리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운치 있어 보이고, 네. 예, 좀 이렇게 슬로우 시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7782번님, 제가 가봤던 산책로는 바로 우리 예쁜 강아지와 산책했던 복숭아밭입니다. 복숭아밭 산책 후에 기분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복숭아밭. 7782번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두 분 다, 둘 다 최고인 걸로. 예. 6990번님, 갈마중학교 위에 자그마한 도로를 따라가면 도솔산 입구에 호젓한 산길이 있습니다. 산책이 끝나고 하산하는 길에 인접 약수터에서 표주박으로 목을 축이면 가뿐하고 행복합니다. 대전 갈마중학교 쪽이군요. 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산책로 추천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모나코 몬테카를로 왕립 발레단 신데렐라가 어제 이어서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수요 브런치 콘서트 솔리스트 앙상블 트라움은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 빅앤빅 아트페어는 오늘부터 10주간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최기정 작가의 인간의 보편적 조건으로서의 트라우마전이 오늘부터 25일까지 대전 갤러리 이안에서 열립니다. 당진시립합창단의 기획 연주회 개구리 왕자와 콩쥐 팥쥐전이 오늘 오전 10시 15분, 오후 1시 당진 문예 전당에서 있습니다. 이 젊은 작가들의 전시 엔자이케이션 불안한 소통전은 25일까지 공주 이미정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감자도 깨보고 감자 요리도 맛보고 서산 팔봉산 자락에서 자라는 여름 별미 감자와 함께했는데요. 여름에 찾아가면 더 운치 있고 좋다는 유기방 가옥도 다녀왔거든요.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천안에서는 실버 세대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충남 도민과 함께하는 실버 대축제인데요. 우리가 좋아, 우리가 참 좋아라고 합니다. 예. 네,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3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문화체험과 또 힐링 콘서트,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